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산과 부채를 분류해 봤죠. 자, 이번에는 자본의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금고 있으신가요? 금고칸이 몇 칸 있어요? 5개? 3개? 4개? 5개? 우리의 회계의 자본의 분류는 금고칸이 5칸이 있습니다. 자본의 금고로 열어봤더니 금고칸 몇 칸? 5칸이 있습니다. 5칸입니다. 첫 번째 갑니다. 5개로 쪼개요. 자, 첫 번째 자본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봐요. 자본금이 있다. 자본금. 오케이. 자본금. 자본금. 그 다음에 얘는 종잣돈이에요. 초기에 투자한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잣돈. 오케이. 자본금이 있겠고. 두 번째 자본 잉여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 잉여금이 들어가면 자본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 갑니다. 자본 조정. 오케이. 자본은요, 우리 시험은 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왜?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근데 어쨌든 자본 조정은 뭐냐? 어쨌든 자본 조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죠? 좀 길어요. 기타, 포괄, 소닉, 누계, 액. 자, 세 번만 합창합니다. 시작. 기타, 포괄, 소닉, 누계. 따라서 하세요. 뭐라고요? 기타, 포괄, 소닉, 누계, 액. 한 번만 더. 기타, 포괄, 소닉, 누계, 액. 자꾸 지금은 낯설잖아요. 자주 보면 또 암기돼요.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이잉여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잉여금. 자, 이렇게 자본의 금고를 봤더니 금고칸 몇 칸? 5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본금은 종잣돈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 보시죠. 2번하고 5번을 비교해 볼게요. 얘는 뭐죠? 자본잉여금이 되겠고요.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이익잉여금. 오케이. 잉여금은 두 가지가 있다. 오케이. 자본잉여금도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다. 잉여금은 자본인데 차이점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본잉여금은 뭐냐? 주주하고 거래해서 남겨먹은 거예요. 누구하고? 주주하고 거래해서 남겨먹은 거 뭐라고 그래요? 자본잉여금입니다. 예를 들면 랜드프로가 랜드프로 주식을 들고 랜드프로 주주하고 거래해서 남겨먹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본이 수익 아니에요. 누구하고? 랜드프로 주주하고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어요. 랜드프로 주식을 들고 랜드프로 주주하고 거래해서 남겨먹은 걸 뭐라고 그래요? 자본잉여금입니다. 누구하고 거래해요?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주주와의 거래를 우리는 자본거래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은 회계원리 김영수의 명품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눈 뜨셔요. 자, 여러분들은 자 보시죠. 수험생 만족도 1위입니다. 수험생 만족도 메디 1위에 지금 여러분들은 명품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눈 뜨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잉여금은 뭔가요? 얘는 장사해서 번 돈이에요. 장사해서 남겨먹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장사해서 남겨먹은 거 이건 뭐라고 해요? 장사해서 벌어서 쌓아놓은 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잉여금. 내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그죠?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서 장사해서 번 돈을 뭐라고 그런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주주하고 거래해서 번 돈 쉽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자본잉여금. 내가 장사해서 번 돈. 오케이. 이익잉여금. 여기까지 클리어? 오케이. 클리어. 자, 네 번째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죠. 누계액 빼볼까요? 기타 포괄손익인데 이익은 이익이에요.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은 이익이에요. 벌었어. 그런데 아직 실현되지 않는 이익은 수익이 아니라 자본이에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기타 포괄소 있는 게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는 거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나요? 자본 조정. 얘는 갈 곳이 없는 애들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애들은 다 어디다가 박아요? 자본 조정에 꽂아 넣어요. 그래서 저는 자본 조정을 뭐라고 하느냐? 쓰레기통. 여러분 집에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다 다 박아요? 쓰레기통에 꽂아 놓죠. 그래서 자본 조정은 갈 곳이 없는 애들 어디 넣어요? 쓰레기통에 꽂아 넣어야 돼요. 쓰레기통에 꽂아 넣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본의 금고에는 자, 몇 개? 5개. 안 보고 해보세요. 자,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 자, 보시죠. 자본금 두 번째 뭐죠? 순서대로 오셔야 돼요. 금고 칸 몇 개? 두 번째 칸. 자본잉여금. 자,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본금. 오케이. 중얼중얼. 우리는 미쳐야 돼요. 자본금 또 자본잉여금 또 자본조정 또 기타 포괄소유유액 또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의 금고를 5칸을 열어보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볼게요. 금액이 나오네요. 자, 자본금이 얼마? 100원. 자본잉여금 100원. 자본조정 100원. 기타 포괄소유유액 얼마? 100원. 이익여금 100원. 그러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질문. 자본 총계는 얼마일까요? 리리링. 자본 총계는 얼마? 500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와 자본금은 달라요. 시험에 자본금을 물어볼 수도 있겠고 자본 총계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 카테고리에 다소임금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본 총계에 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 총계는 500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100이었다면 나의 자본 총계는 얼마? 500. 그래서 나의 자본의 금고칸을 열어봤더니 자본 총계는 얼마? 500원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 구조를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자, 보시죠. 자, 이제 결정판입니다. 무슨 판이에요? 결정판. 자, 보시죠. 자, 자산은 정리할게요. 자산은 1년 안에 연착 유동 되겠죠? 여기 뭐죠? 비유동. 오케이. 되겠습니다. 부채도 뭐가 들어가야죠? 유동부채. 자, 배우셨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유동부채. 오케이. 그 다음 자본은 자, 우리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그랬어요. 자본 총계 아까 500 그랬는데 자, 보시죠. 자, 나의 자산 400, 비유동자산 600. 그러면 토탈 얼마? 토탈 1000. 여기죠? 1000 되겠습니다. 1000. 부채가 얼마죠? 500이죠? 그럼 나의 자본도 얼마? 500. 나의 자본도 얼마? 500. 이렇게 되겠다. 나의 자본 얼마? 500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산합계와 토탈, 시그마 얼마? 토탈 얼마? 1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뭐 하겠죠? 일치하겠죠?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자, 이 안에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걸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8월 달에 먹어야 돼요. 기초 인문학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9월, 10월. 그죠? 9월 달에 뭐죠? 기초 인문 강의. 그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은 약 3개월 동안에 걸쳐서 뭘 하죠? 기본 강의입니다. 그죠? 꼭 먹어야 돼요. 자, 꼭 깨우셔야 돼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걸 물어봐요. 자, 뭘 물어보느냐? 올해 시험에 나왔죠? 유동비율은 몇 %니?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나왔죠. 올해 나왔죠. 유동비율은 몇 %니?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판때기를 그려가지고 유동비율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유동비율은 이거죠. 자, 공식 써볼게요.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갚아야죠. 유동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니? 라고 하는 거죠. 즉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커버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유동비율이죠. 유동부채 갚을 게 있어요. 그런데 유동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그죠? 빚은 어때요? 갚고도
자산이 남아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유동비율이에요. 그러면 유동부채 200이죠. 유동부채 200. 유동자산 얼마? 400이죠. 그러면 유동부채 200분의 뭐죠? 400이죠. 이게 뭐예요? 유동비율이죠. 그러면 200분의 400이면 2죠. 그러면 유동비율 몇 프로? 200%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200%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커버할 수 있겠니? 커버하고도 남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유동비율. 그래서 이 판때기를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숨어있는 비밀을 찾아내겠습니다. 자, 보시죠. 유동인은 두 놈이 있어요. 뭐하고 뭐가 있죠? 당자와 재고. 오케이. 당자, 재고 외우셔야 돼요. 당자와 재고. 그 다음 비유동에는 몇 놈 들어가 있어요? 세 놈. 뭐죠? 유형. 형체가 있으니까. 없으면 뭐죠? 무형. 그 다음 뭐 외우죠? 투자, 부동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땠죠? 잘 만들었죠? 판때기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 있고요. 비유동부채는 그대로 두겠고요. 자, 이 자본의 금고를 열어봤더니 금고칸 몇 칸 있었어요? 5개. 5개. 뭐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 나오겠고요. 오, 죄송합니다. 여기가 뭐죠? 비유동부채가 빠졌네요. 그죠? 비유동부채가 빠졌다. 비유동부채. 오케이. 그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자본의 금고 열어볼게요. 띠리링. 자본의 금고를 봤더니 금고칸 몇 칸 있다? 5개 있다. 을 보세요. 자본금 또, 자본잉여금 또, 자본조정 또, 기타 포괄소유누계 또, 이익, 잉여금. 이렇게 디테일한 자산의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그죠? 제가 3일 동안 밤새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PPT 작업을 3일 밤새서 꼬박 새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인문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따가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됐죠? 자, 사실은 여러분 기초 입문 강의에서는 사실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심화 파트예요. 어디서 해야 돼요? 입문 특강도 아니고 기초 강의도 아니고 기본 강의에서 낼 내용을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잖아요. 지금 외우시면 되잖아요. 유동에는 당자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이다.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동부채로 구분하되 자본의 금고를 봤더니 금고칸 몇 칸이 있다. 5칸이 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인 누계 이 잉여금이 있다. 외우셔야 돼요. 됐죠? 잘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동이 아니라 뭐예요? 비유동이에요.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그 PPT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수정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 표시 방법을 살펴볼게요. 오케이. 자, 재무상태표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차변에 뭘 써요? 자산을 써요. 대변에 부채를 써요. 됐죠? 그러면 이때 자산과 부채를 쓰되 어떻게 쓸 거냐? 자, 보시죠. 자, 보세요. 원칙은, 자,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래요. 우리 배웠잖아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래요.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원칙들입니다. 됐나요? 1년 안짝 뭐죠? 유동자산. 돈 되는데 1년 이상 걸려. 뭐예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읽어보시죠. 유동성 배열법. 다시 한번 유동성 배열법.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나요? 예외가 있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구분하래요.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요? 2가지. 자, 원칙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래요. 또는 유동성 배열법도 가능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요. 얘도 되고 얘도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게 나오죠.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것은 돈 되는 속도를 말해요. 뭐라고요? 돈 되는 속도. 돈 되는 속도가 유동성 배열이라는 것은 돈 되는 속도가 빠른 놈부터 배열을 해요. 돈 되는 속도가 빠른 놈이부터 배열을 해요. 돈 되는 속도가 빠른 놈부터 배열을 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그죠? 재무상태표를 약자로 우리는 BS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 상단에 있는 놈은 재무상태표 상단에 있는 놈은 돈 되는 놈이 빠른 놈. 제일 빨리 돈 되는 놈을 상단에 쓰고요. 내려갈수록 돈 되는 속도가 더 느려지는 애들을 밑에다 써요. 아, 유동성이라는 것은 돈 되는 속도가 빠른 놈. 그죠? 제일 빨리 돈 되는 놈을 맨 위에 꽁다리에 쓰고요. 내려갈수록 돈 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애들을 밑에다 써요. 그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맨 위에 꽁다리에 뭐가 올라가 있느냐? 우리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거의 80%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올라가 있어요. 나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 10억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12월 30일 현재 한번 주머니 한번 털어볼까요? 얼마 있는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맨 위에 꽁다리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올라가 있다고요. 거의 80%가 10억 이거죠. 돈 되는 속도가. 그러면 내려갈수록 돈 되는 속도가 뭐죠? 느려지는 애들. 여러분 투자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럼 돈 되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맨 밑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어때요, 여러분? 잔인한 방법이죠. 그죠? 그냥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렇게 앉혔잖아요. 근데 기억나는 것 같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배열하죠. 잔인한 방법이죠. 1등 첫 번째, 2등, 3등, 4등. 꼴등은 어디에 있어요? 저 끝에 있어요. 이게 유동성 배열법이에요. 아셨나요? 오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뭐다? 유동, 비유동. 예외가 유동성 배열법이다. 여기서 우리 시험 9번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왔죠. 자 보세요. 우리 시험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X. X예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 OX. X. 이거죠.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셨죠? 그런데 오케이. 얘도 되고 얘도 되기 때문에 나는 질문 들어갑니다. 짬뽕 하고 싶어요. 무슨 왜 갑자기 짬뽕이에요? 회계에서 짬뽕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짬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짬뽕을 짬뽕 하고 싶어요. 너 짬뽕 하고 싶니? 응. 오케이. 가능해요. 짬뽕이라는 것은 뭐냐? 일부는 유동 비유동, 일부는 유동 비유동, 일부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짬뽕도 가능해요. 그러면 유동, 자, 세 가지예요. 원칙은 유동, 비유동. 예외적으로 유동성 배열법. 세 번째, 혼합법조차도 가능해요. 됐나요? 기업이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 할래? 난 유동, 비유동을 할래? 아니야. 나는 그죠? 유동성 배열법에 할래? 얘도 되고 얘도 돼요. 아니야. 나 짬뽕 할래. 나 짬뽕 하고 싶어요. 오케이. 짬뽕도 가능해요. 세 가지 중에서 기업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역시 심화 강의인데 어차피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여기서 알고 가자고요. 한 번 들은 거 하고 두 번 들을 때 하고 세 번 들을 때 느낌이 확 달라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어차피 아셔야 되니까 제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알고 가자고요. 원칙이 뭐예요? 유동, 비유동. 예외적으로 유동성 배열법. 혼합법은 안 되나요? 혼합법조차도 가능해요. 기업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랜드 들어보셨나요? 돈 먹고 돈 먹죠. 칼부림 난다.
그러면 이러한 강원랜드는 그죠? 뭐죠? 뭘로 할까요? 강원랜드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래서 강원랜드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요. 그죠? 강원랜드에 현금이 어마어마하죠. 한 800억, 800억 정도 되나요? 어쨌든 10여 30일 나중에 제가 재무지표를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강원랜드에 현금성 다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래 현금성 자산이 올라가 있는데 거의 800억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오케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것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만들었죠?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원칙, 유동, 비유독, 예외. 나는 짬 여기다가 쓸걸. 혼합법조차도 가능하다. 혼합법 그죠? 혼합법 오케이 혼합법조차도 가능하다라고 됐죠? 여기다가 혼합법 이렇게라도 써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죠? 혼합법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채무 여러분 이제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 자산이지? 자산에 누가 있지? 아까 당자와 뭐 배웠어요? 재고, 그 다음에 유형, 무형, 투자부동산 이렇게 돼 있겠고 자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채권 뭐죠? 돈 받을 권리죠. 오케이 돈 받을 거니까 앞으로 돈 될 거 뭐죠? 자산, 에셋 되겠고요. 자, 부채, 갚을 걸 뭐라 그러죠? 채무라고 하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중요해요. 암기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갑니다. 네 가지로 쪼개질 수 있는, 네 가지가 다 한꺼번에 나왔네요. 네 가지.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상거래의 외상이고요. 상거래 이외의 외상이고, 금전 대차거래, 그 다음에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금부터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보시죠. 자, 상거래의 외상이죠. 여기서 상이라고 그랬죠. 상거래. 상거래는 우리는 매매활동이라고, 매매 줄여서 우리는 상거래를 매매라고 하죠. 매매. 사고 파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상거래. 사고 판다.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죠? 내가 빵을 사고 판다. 그죠? 옷을 사고 판다. 그죠? 아이스크림을 사고 판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사서 팔면 뭐죠? 상품이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면 뭐죠? 제품. 그럼 아이스크림 어떻게 만들어요? 조수바. 조수바 드셔보셨나? 조수바 어떻게 만들죠? 외국에서 조수를 잡아오죠. 그래서 아가리를 벌려서 물을 채워요. 그리고 냉동을 시켜서 조수바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죠? 이렇게 상거래의 외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외상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계상에서 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찰 박치기로 사고 팔면 현찰 박치기로 팔면 어떻게 되죠? 떼일 염려도 없죠. 떼일 염려도 없고 외상으로 팔면 그죠? 현금으로 팔면 자금 압박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현찰 박치기로 팔면 떼일 염려도 없고 자금 압박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현찰 박치기로 팔면 매출 확대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회계는 외상 거래를 허락합니다. 뭘 허락해요? 외상 거래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외상이 나오죠. 그러면 보시죠. 상거래 외상인데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빵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뭐죠? 매출 채권으로 가요. 매출 채권. 매출 판 거죠. 그죠? 매출하고 받을 채권이다. 매출 채권. 선생님 외상 매출금 아닌가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맞아요. 외상 매출금 하셔도 돼요. 매출 채권 또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외상으로 사왔어요. 빵을 외상으로 샀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매입 채무라고 되겠고 또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외상 매입금. 여기는
외상 매출금 해도 되고 매출채권. 여기는 매입 채무 또는 외상 매입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무엇이죠? 이렇게 상거래의 외상입니다. 됐죠? 제가 빵 장사를 한다. 빵을 외상으로 사왔다. 왜 샀니? 먹으려고 산 거 아니에요. 팔라고 사왔어? 그럼 뭐죠? 매입 채무라고 하죠. 매입 채무. 이렇게 빵을 외상으로 사와서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매출 채권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매출 채권. 그죠? 돈 받을 거니까 돈 될 거, 자산. 갚아야죠? 부채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합니다. 두 번째. 상거래 이외의 외상입니다. 상거래 이외의 외상입니다. 상거래가 아니어야 돼요. 상거래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PPT를 띄우기 위해서, 그죠? 노트북 하나 샀어요. 중고나라에 물어보죠. 중고나라야, 이 노트북 얼마니? 했더니 20만 원인데, 나 돈 없어. 외상으로 줘! 하고 외상으로 사왔다면, 외상으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어쨌든,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미수금. 여러분,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죠. 미수금, 그죠? 미수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외상으로 사왔어요. 매입 채무 안 돼요. 뭐라고 하느냐?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지급금. 오케이. 미지급금이죠. 우리는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지급금. 제가 노트북 얼마니? 중고나라에 물어봤더니 20만 원이래. 나 돈 없는데 외상으로 줘. 하고 외상으로 사왔다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하겠죠. 됐나요? 그런데 제가 이 노트북을 2년 쓰다가 팔아요. 중고나라에. 얼마니? 했더니 5만 원. 그래서 팔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미수금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상거래 이외의 외상거래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빵을 사고 판다 라고 할까요? 빵을 사고 파는 건 뭐죠? 상거래의 외상이니까 빵을 사고 판다면 매입 채무 매출 채권이죠. 그런데 빵을 사고 팔려면 뭐 하나 있어야 돼? 다마스 하나 있어야죠. 아니면 조그만 다마스 하나 있어야 돼. 아니,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마스에서 실어다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다마스 한 대를, 자동차를 외상으로 사왔다면 뭐라고 그러죠? 미지급금. 뭐라고 그래요? 미지급금. 그런데 2년 동안 빵 장사하다가 안 되겠다. 야, 접자. 접었어요. 그리고 다마스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면 뭐라고 그러죠? 미수금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계는 거의 다 뭐예요? 대부분이 상거래죠. 상거래에서 발생합니다. 거의 90%가 다 뭐예요? 상거래입니다. 그죠? 오케이. 잠시 후에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그러면 뭐죠? 왜 샀니? 판매 목적이잖아요. 그럼 뭐죠? 매입 채무죠. 근데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왔죠.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경우 뭐죠? 비품이에요. 자, 노트북을 외상으로 구입했을 경우 매입 채무로 기록한다. OX. X예요. 왜? 미지급금이잖아요.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반복 설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금전 대차 거래 소개하겠습니다. 금전 대차. 돈을 대여하고 뭐 할 수 있죠? 차입하죠. 그러면 이때 돈을 빌려준 돈을 뭐라고 그러죠? 대여로 가죠. 그죠? 자전거 대여, 자동차 대여하죠. 그래서 빌려준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발생하겠죠. 뭐라고 그래요?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대여금 하라고 했고, 돈을 빌려온 돈을 뭐라고 한다?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차입 빌려오다. 차입금, 대여금, 차입금. 되셨나요? 오케이. 대여금, 빌려주다. 빌려온 돈 뭐죠? 차입금이라는 이름을, 디테일한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뭐죠? 계약금이 중요하죠. 얘가 사실은 20회, 21회, 22회, 23회 얘가 나옵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오는데 답은 이건데요. 일단 볼게요. 대적 과목을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 자, 제가
빵을 주문했습니다. 뭘 주문했다고요? 빵을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계약금을 쏘래요. 빵을 주문했는데 뭘 쏘래요? 계약금을 쏘래요. 알았어. 빵을 10,000원을 사겠다고 뭐 했나요? 주문했는데 제가 계약금 10% 쏘래요. 그럼 10,000원에 10%면 얼마죠? 1,000원을 쏩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자 보세요. 대변에 현금이 나갔겠죠. 이런 것들은 다시 배우겠지만 이름을 볼게요. 자, 현금, 계약금을 쏟대요. 그죠? 오른쪽에 한 놈입니다. 우리는 복식북이 들어보셨죠? 아까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N쪽 한 놈, 오른쪽 한 놈, 이렇게 이중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빵값 10%를 쏘래요. 쐈어요. 오케이.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기록하겠죠. 현금을 기록하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 초딩은 뭐라고? 초딩 1학년은 뭐라고 그래?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죠? 빵값이라고 쓰겠죠. 빵값. 뭐라고 써요? 빵값이라고 쓰겠죠. 이 초등 1학년이 그러겠죠. 중딩은 어떻게 쓸까요? 중딩은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요? 계약금이라고 쓰겠죠. 뭐라고 쓴다고요? 계약금이라고 쓰겠죠. 회계 배우기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죠? 고급지게 계약금을 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계약금이 아니라 넌 누구니? 라고 한다면 저는 선급금이라고 씁니다. 선급금. 먼저 준 돈이에요. 미리 준 돈. 먼저 준 돈을 우리는 선급금이라는 자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좀 낯설어요. 선급금. 온 국민이 알아요. 이제 선급금. 그러면 선생님 질문. 선생님, 선급금은 왜 자산일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자산일까요? 나중에 돈 받을 권리예요. 이건 봐봐요. 돈을 받을 거잖아요. 이 세 놈은. 얘는 나중에 뭘 받아야 돼요? 빵으로 받아야 돼요. 그죠? 빵으로 돌아오거든요. 빵값을 미리 줬어. 그래서 여기다가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뭘로 돌아와요? 빵으로 돌아와요. 그죠? 그럼 빵으로 받을 권리. 빵을 뭐라고 그래? 재화. 뭐라고 그래요? 재화. 화폐 가치가 있는 걸 뭐라고 그래? 재화. 빵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니까 빵으로 돌아오거든요. 빵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빵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 거니까 채권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빵값을 뭐 했어요? 미리 받았죠. 빵값을 미리 받았어. 오케이. 선수예요. 뭐라고요? 선수라고요. 대단하죠? 빵을 팔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선수라고요. 선수예요. 그죠? 선수. 그러면 자, 상대방은 잡을게요. 이중으로 기록하는 연습할게요. 상대방은 나한테 빵값을 얼마 미리 받았어요? 1,000원. 그래서 상대방은 현금을 1,000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N쪽에 현금 1,000원. 현금의 왼쪽 1,000원. 오른쪽에는 빵값 또 아니고요. 계약금 아니고요. 빵값을 미리 받았어. 그러면 상대방은 선수죠. 선수라고요. 선수라고요. 선수금. 선수금입니다. 뭐라고요? 선수금.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는 빵으로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럼 받을 권리니까 넌 누구니? 나는 자산입니다. 자산이고요. 얘는요. 빵값을 미리 받았잖아요. 그럼 빵값을 미리 받았으니까 뭘로 갚아야 돼요? 빵으로 갚아야 돼요. 뭘로 갚아요? 빵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빵으로 갚아야 되니까 얘는 뭐라고요? 넌 누구니? 부채입니다. 아, 알겠다 이제. 접수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클리어? 얘는 빵으로 받을 권리니까 그죠?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겠고요. 얘는 빵으로 갚아야 돼. 한 달 후에, 일주일 뒤에 빵으로 갚아야 되거든. 빵으로 인도할 의무가 생긴 거잖아. 갚아야 돼. 그래서 빵값 갚아야 돼. 그래서 뭐예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아셨죠? 어때요? 할만한가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이름을 8개를 붙여봤습니다. 그죠?
그죠? 상거래 외상 매출채권 매입 채무. 외우셔야 돼요. 상거래 이외 외상 미수금 미지급금. 금전 대차에서는 대여금 차입금. 계약금에서 돈이 뭐죠?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해. 그죠? 그러면 준 놈은 선급금. 빵값을 미리 받은 놈은 선수금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이 되겠고요. 그죠? 얘는 뭐다? 부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자, 문제 들어갑니다. 띠리링. 자, 그죠? 문제 들어갑니다. 복습하실게요. 이것도 직접 한번 5번 쓰셔야 돼요. 그려보세요. 상거래 외상, 상거래 이외 외상, 금전대차거래, 그 다음에 뭐죠? 계약금. 그죠? 자, 들어갑니다. 빵꾸 떼어볼게요. 자, 여기 뭐죠? 매출채권. 오케이. 여기는 뭐죠? 매입채무. 상거래 이외의 외상이다. 그럼 뭐죠? 미수금. 미수금. 그 다음 뭐죠? 미지급금. 얘도 미지급금도 우리 시험에 한 4번 출제됐어요. 4번 체크하시고요. 금전 대차거래에서는 뭐죠? 대여금. 오케이. 대여금. 여기 뭐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하죠. 빵값이 왔다 갔다 한다면 계약금을 미리 준 놈은 뭐죠? 선급금. 빵값을 미리 받은 놈은 뭐죠?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다. 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자, 파이팅. 자, 보시죠. 마지막 볼게요. 채권 채무의 분리 보시면 이제 보시죠. 외상거래하고 외상매출금이 있고요. 여기 뭐가 나오느냐? 받으러움이 있습니다. 라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다 신용인데, 다 외상인데요. 차이점이 뭐죠? 여러분,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요, 이 외상매출금은 증서가 없어요. 증서가 없어. 얘는 받으러움은 증서가 있어요. 뭐예요, 선생님?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회계 처리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오케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제가 빵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빵을 외상으로 팔았어. 언제 줄 건데? 한 달 뒤에. 알았어. 외상매출금이죠. 증서가 없어요. 너 나 누군지 알지? 외상으로 줄게. 알았어. 알았어. 이게 뭐죠? 한 달에 줄 건데 알았어. 외상매출금이죠. 됐나요? 자, 언제 줄 건데? 다시 얘기합니다. 언제 줄 건데? 한 달 뒤에. 알았어.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알았어. 어음 하나 써줄게. 그죠? 어음을 받았어요. 판 놈은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어음이죠? 받으러 어음입니다. 여러분, 이 어음, 문방구 어음이에요. 문방구 어음. 약속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나이다. 만기가 있죠.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 3개월짜리 어음을 받았다면 무슨 어음이죠? 받을 어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매출금.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 받으럼 오케이. 회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때 재무제표에는 둘 다 신용이니까 외상이니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을 합쳐서 우리는 매출 채권으로 보고합니다. 무슨 채권으로 보고해요? 매출 채권으로 보고합니다. 아셨죠? 매출 채권으로 보고합니다. 됐죠? 자, 그럼 밑에 거 하나 더 깔아볼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뭐죠? 외상 매입금. 뭐라고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자, 어음을 발행했다.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어음 하나 써줄게 하고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3개월짜리 만기에 어음을 발행했다면 그죠? 지급어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입채무로 기록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받으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회계처리 오케이. 다만 재무제표에 보고할 때는 합쳐서 매출채권, 매입채무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상매출금 받으럼 증서가
없어? 오케이. 언제 줄 건데? 한 달 뒤에. 알았어?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어음 하나 써줄게. 그죠? 알았어? 라고 하죠. 그죠? 어음 하나 써줄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어음을 발행하면 3개월짜리 어음을 발행했다면 지급어음. 그러나 2개 더해서 매출채권 매입채무로 기록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마지막. 자, 화이팅. 자, 마지막. 자, 자산의 명칭을 연결하시오. 지금부터 짝짓기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짓기. 자, 몇 개죠? 둘, 넷, 7개. 7개 짝짓기를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자, 지금 제공하는 것은 정답이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뭐 정답을 이걸 달라고 하면 어떻게 정답 줘요? 다 연결시켜 드릴게요. 자, 다 PPT를 제공할 거니까. 자, 볼까요? 첫 번째, 상품 외상 판매입니다. 띠리링. 자, 이것도 볼까요? 대여금, 매출채권, 토지, 선급금, 촬영방구, 건물, 상품, 제품인데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면 금방 배웠어요. 자, 뭐죠? 매출채권. 띠리링. 매출채권으로 갑니다. 됐나요? 두 번째 갑니다. 미리 낸 돈. 뭐죠? 빵값. 빵값 생각하셔야 돼요. 빵값. 그러면 선급금, 선수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빵값. 오케이. 오, 주여 빵값. 그러면 선급금, 선수금이니까 미리 낸 돈은 뭐죠?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선급금. 오케이. 됐죠? 짝짓기. 자, 빌려준 돈을 뭐라고 하죠? 띠리링. 뭐죠? 대여금으로 가겠죠. 대여금. 너와 너. 대여금 되겠습니다. 여기 뭐예요? 판매 목적인 물건. 오, 나 팔라고. 그죠? 빵 팔라고. 팔라고 사왔어. 그럼 뭐죠? 상품, 제품으로 가겠죠. 상품, 제품. 자동차. 우리 시험에는 자동차는 나오질 않아요. 자동차를 샀다라고 하지 않겠고요. 자동차를 우리는 고급지게 뭐라고 하냐면 차량을 뭐 하죠? 차량으로 운반을 하죠. 그죠? 바퀴가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자전거도 차량 운반구인가요? Yes, sir. 그죠? 자동차를 이때 넌 누구니?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차량 운반구. 그죠? 여섯 번째. 그죠? 차량 운반구로 가겠죠. 땅.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땅을 뭐라고 하죠? 고급지게 땅이라고 안 나와요. 토지라고 하겠죠.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나오지. 땅을 취득했다라고 나오지 않겠고 토지라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본사 사옥, 공장 건물이죠. 본사 사옥. 그죠? 그죠? 랜드프로 사옥. 그죠? 공장에서 빵을 만들잖아요. 왜? 사용 목적이죠. 사용 목적이니까 얘는 뭘로 가야죠? 뭐가 빠졌니? 벌써 갔네요. 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재무상태표를 학습해 봤습니다. 자산의 분류, 부채 분류, 자본의 분류, 그 다음에 채권 채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손익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